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철원에서는 이번 비 피해 말고도 과거 1996년과 99년 두 번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52명이 숨지는 등 비해가 극심했는데 당시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던 올해 상대적으로 비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강화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996년 7월 27일 새벽 철원군 철원읍. 1시간에 107mm의 물폭탄이 강타했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철원에 최고 73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엄청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군인 4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민 9명도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기반시설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도로와 교량, 제방 등 공공시설 911곳이 파괴됐습니다. 도로도 뭐 다 끊어지고 없고 그래가지고 이 아래 동네에도 물바다였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제방이라는 제방은 다 터졌어요. 특히 군사시설은 1,116곳이 훼손됐습니다. 주택도 3,000동이나 유실되거나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만 5천 명가량 됐습니다. 22개 마을의 전기가 두절됐고 44개 마을의 통신마저 불통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피해액이 2,285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24년 뒤인 올해는 그때보다 300mm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 하루 동안 1,027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000mm가 넘는 물폭탄에도 불구하고 철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시설을 뺀 피해액만 보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24년 전처럼 끊어진 교량도 없고 잘려나간 도로도 적었습니다. 주택 피해는 당시에 비해 6%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전보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피해가 적은 이유가 뭘까? 주민들은 1996년에 이어 1999년에 추가 피해를 입으면서 하천과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항구 복구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수해 상습 도로를 물길을 피해 개량 복구했습니다. 교량은 80년 빈도의 강우에 따른 유수량에 맞춰 시공했습니다. 특히 빗물을 담는 하천폭을 최대한 확장하고 제방을 높였고 하상도 준설을 통해서 낮췄습니다. 그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수해를 크게 입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실설계 과정에서 최대 홍수이라든가 그다음에 최대 강우 강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갈마읍 정연리와 김하읍 청양 삼리 등 상습 수해 지역 2개 마을 108가구 주민을 안전지대로 이주시켰습니다. 적어도 한 번 입은 피해는 다시 입지 않는다는 각오로 피해 시설을 항구 복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가명이 이젠 관광과 도심 활성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원과 개방, 야간 조명, 가명 스테이, 한복 체험, 시티 투어 버스 연결, 그리고 구도심 도보 여행까지 원주시가 가명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도행정의 중심이었던 사적 439호 원주 강원 가명입니다. 23년의 긴 시간과 2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원주 강원 가명이 복원됐습니다. 강원 가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올해로 3년째.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춰 도심 속 야경 명소로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가명 스테이 프로그램까지 원주시는 강원 가명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면 체험하는 걸 요즘에 많이 그걸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가명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가명 내 한복 체험은 이용 편의가 개선됐습니다. 전통 한복뿐 아니라 왕의 옷, 왕비 옷, 관찰사 옷까지 입어볼 수 있는 옷이 크게 늘었는데 이용 요금은 작년 8,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원주시는 강원 감영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구도심 연계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감영이 원주 8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옛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7이 들어가는 날마다 하마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조선시대 하마비의 유래를 살려 감영에서 풍물시장 입구까지를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 이른바 도심 걷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차에서 내려라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예술이 넘치는 거리야.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같이 즐겨보자. 원주시는 간현관광지와 뮤지엄산 등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 노선에도 강원 감영을 추가했습니다. 원주 대표 문화재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강원 감영이 지역의 2마리 토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 한 발이 인제군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3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실시한 지뢰 탐색 작전을 통해 19발의 지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발이 북한군이 운용하는 목함 지뢰라며 한 발이 인제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오늘 장병 500명과 장비 100대를 추가로 전방 지역에 투입해 지뢰 탐색 작전을 벌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입과 낙석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철도 영주에서 동해 구간이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고레일은 지난 2일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복구 작업과 안전 점검을 마치고 하행선은 오늘 동대구역에서 오전 6시, 상행선은 동해역에서 오전 6시 55분 무궁화호 열차부터 정상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선은 오늘 19일 이후, 충북선은 9월 이후에나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우선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기와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와 그리고 기침은 옷소매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입니다. 또 다중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수칙 이행 준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강원도 아파트의 입주율이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강원도 아파트 입주율은 74.7%로 6월에 비해 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입주율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6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 7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지난달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 하반기에도 생산과 고용, 수출 등 강원도 주요 경제 실물 지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최근 강원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6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또 광업 생산도 같은 기간 10% 줄어들었습니다. 6월 강원도 건축 허가 면적은 15.9% 증가로 전환됐지만 건축 착공 면적은 25.7%, 건설 수주액은 79%가 각각 급감했습니다. 춘천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2일째인 어제 수색당국이 수변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소방과 경찰, 장병, 공무원과 헬기와 드론, 보트, 보드 등 장비를 집중 투입해 실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수색당국은 댐 방류량이 줄어들면서 북한강 수위가 내려가자 수상수색을 강화했습니다. 북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수변 지역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처방한 의약품을 중복해서 재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철원군과 충북 제천 등 모두 18개 특별 재난지역에 한해
호우로 의약품을 잃어 재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중복된 의약품을 제공하더라도 예외 사유로 처리돼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